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김미경의 리부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 입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 속에서 혼돈만을 잃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미래의 질서를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열쇠는 혼돈 속에 들어가 질서를 찾는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은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프트 공식을 제시합니다. 리프트 공식은 혼돈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 잡혀가고 있는 질서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이 파트에서 제시할 4가지 공식은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그리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리프트 공식을 무사히 잘 통과한 개인이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속의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리부트 공식, 언택트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나를 살려낼 리부트 공식 4가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공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워낙 급작스러운 변화라서 당황스럽고 뭐가 뭔지 복잡해 보이기만 한다. 팬데믹은 돈 버는 방식부터 개인의 습관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수많은 공식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부터 기업까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일반 공식은 있다. 생존의 기로에서 내가 나를 살려낸 리부트 공식 4가지가 그것이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온택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사람들과 달라진 세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내고 이를 내 일에 곧바로 대입해야 한다. 두 번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한다.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디지털과 내 사업, 내 일을 합체시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 세 번째,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디펜던트 워커다.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이 바로 세이프티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다. 그러므로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4가지 일반 공식만 제대로 공부하고 일과 삶에 대입할 수 있다면 멈춰가던 많은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당신의 세상을 리부트해줄 첫 번째 공식, 온택트부터 알아보자. BTS처럼 세상과 연결하라. 나는 이제 50대 후반에 들어선 사람이다. 코로나로 인해 억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디지털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강의 준비를 위해 워드 프로세서 정도를 무리 없이 다루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정도가 내가 다룰 줄 아는
디지털 기술의 전부였다. 아니, 사실은 그것이 디지털 기술의 일부라는 것도 모르고 쓰기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천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만일 줌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나는 오프라인 강의는커녕 온라인 강의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생계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다. 언택트 세상에서 우리를 연결해줄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뿐이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필품을 사는 내내 온라인은 지속적으로 세상과 나를 연결하고 있다.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온택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온택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빠르게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얼마 전 화제를 불러일으킨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은 온택트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총 24시간 동안 조회수 5,059만 건을 기록했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24만 명을 넘겼다. 공연을 감상하는 방식도 남달랐다. 접속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BTS의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접속하고 응원봉인 아미밤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응원봉의 색깔이 달라지도록 연출했다. 전 세계 팬들이 마치 한 곳에 함께 모여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전 세계 162개 지역에서 약 50만 개의 아미밤이 연동됐다고 한다. 온택트 기술로 국경을 넘어 50만 명의 팬이 동시에 연결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공연 직후 BTS가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공연 방식을 창조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직접 현장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미술 전시도 온택트 기술과 결합된 온라인 전시로 바뀌고 있다. 가상현실 전시 감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비나 미술관은 지금까지 총 29회의 전시를 VR로 제작했는데 2020년 3월 VR 조회수는 전달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 업계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20년 4월 백화점 최초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디지털 라이브 패션쇼를 진행했다. 패션쇼에 참가한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출연해 온라인으로 패션 트렌드와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식품 기업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쿠킹 클래스를 온라인 쿠킹 클래스로 바꿨고 건설 회사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다. 은행들도 고객들이 스마트폰 화상통화로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급하게 만들었다. 이미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온택트에 적응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인간의 연결 욕구와 생존 욕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언택트의 답은 컨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다. 온택트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20여 년 전부터 성장해오고 있던 디지털 기술들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초고속 초연결이 가능한 5G와 디지털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홀로그램 통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훤한 일이다. 홀로그램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긴 거대한 틈을 다양하게 메꾸면서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는 생존의 거리다. 감염은 줄이고 경제는 살리는
거리두기 솔루션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 모두는 두렵고 낯설어도 사람들 사이에 생긴 거리와 간격에 적응해야 살 수 있다. 그러니 그 간격을 메운 디지털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수많은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어 우리 개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온택트라는 바뀐 세상의 공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들과의 거리 때문에 멈춰버린 내 일, 내 사업 중에서 온택트 기술로 거리를 좁힐 방법을 찾아보고 아주 쉬운 기술부터 하나씩 연결해봐야 한다. 2. 두 번째 리부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벽히 변신하라. 디지털 트랜스포머로 변신하기. 버버리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냈다. 다양한 기업 사례를 공부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봤다. 우리 회사는 디지털 기업인가? 1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MKYU 대학도 만들었으니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장인 나는 안다. 열의 9은 아직도 날뛰 낡은 아날로그라는 것을. 몇 가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할 뿐 인재도, 조직도, 소통 방식도, 제품과 마케팅도 대부분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려면 회사의 리더인 나의 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얼마 전에 나는 직원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회사는 콘텐츠가 핵심 역량인 디지털 회사가 되어야 해. 고객들에게 우리가 가진 콘텐츠를 전달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 방식은 더 이상 안 통해.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디지털과 합체해서 완전히 변신한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지. 앞으로는 디지털 회사로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실제로 나는 회사 내에 IT 전문 인력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올 여름이면 팀이 꾸려질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툴도 바꾸고 최신 마케팅 툴도 가져와서 적용해 볼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나부터 디지털과 나의 뇌를 하나로 합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일단 지금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어떻게 디지털화해야 할지가 최대 숙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부쉈다를 반복한다. 하루는 빅데이터를 넣어봤다가, 하루는 인공지능을 넣었다가, 하루는 사물 인터넷을 넣었다가, 어느 날은 몽땅 넣고 도대체 무엇이 되어 있을지를 상상해 본다. 그러다가 앞서 말한 인공지능 김미경 코치까지 간 것이다. 아날로그 강사 김미경에서 인공지능 김미경 로봇까지 갔으니 머릿속에서만이라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해본 셈이다. 아직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다. 먼저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다. 우리 회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이벤트를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담당 직원에게 물어본다. 그래서 그 이벤트의 랜딩 페이지는 어디니?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데려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다. 예전에는 편리함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구글이나 네이버 안에 남았고 정작 우리 회사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을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내 SNS 계정의 팔로워로 만든다면 고객의 정보는 나에게 살아있는 빅데이터가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가치 있는 게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만 있으면 나는 나의 학생들, 구독자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더욱더 세분화의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줘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학생 대표들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적어도 2시간씩은 회의를 해야 했다. 매번 많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게 쉽지 않으니 회의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학생들의 댓글이나 블로그 후기를 보는 게 기껏해야 전부일 때가 많았다.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그런데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잘 모으고 가공만 잘하면 빅데이터는 마침내 나와 비즈니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체가 될 수 있다. 고객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디지털 소비자로 살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생산자로 마인드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너무 소중해졌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는 정확히 주가로 환산된다. 데이터가 곧 기업의 자산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데이터 생산자로서 고객의 빅데이터를 모으고 스마트하게 가공해 내 사업에 적용할지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단 한 번의 고객 이벤트도 허투루 해선 안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20명 남짓의 작은 회사도 나 같은 개인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 나와 디지털을 합쳐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내 식당에 들여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무엇일까 상상해 봐야 한다. 웨이팅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바꿔볼까? 예약할 때 챗봇이 알아서 대답해주는 서비스를 해볼까? 손님들의 식당 후기 빅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출 버튼 대신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면 목소리가 나와 대화하고 주문을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디지털과 접목해 상상해보는 것이다. 만일 프리랜서 작가라면 스스로를 1인 디지털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 쓰는 나를 세상과 디지털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나의 최신 글을 올려볼까?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어 구독 서비스나 애드센스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볼까? 인스타그램에 매일 한 줄 명언만 올리는 계정을 만들어 볼까? 그러려면 나는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익혀야 할까?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읽고 싶은지 파이썬을 배워서 직접 데이터를 크롤링 해볼까? 이렇게 내 비즈니스를 디지털과 한 몸으로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이다. 첫 번째 리부트 공식, 언택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한 필수 능력이 바로 두 번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을 디지털과 연결하려 해도 디지털 세계에 입문하지 않고서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합류할 수 없다.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려 욕심내지 말고 디지털 세계에 점 하나를 찍는 것을 시작으로 삼으면 된다. 그런 후 SNS로 시작해 홈페이지, 앱 등을 단계적으로 마스터해 나가는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만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디지털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대비시키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최적의 디지털을 서서히 합체해 나가면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다. 디지털 구사 능력이 곧 꿈의 능력인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당신의 인생 무기가 되길 바란다. 세 번째 리부트 공식,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라.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할 5가지. 첫째, 코어 콘텐츠를 가져라. 코어 콘텐츠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춤을 잘 춘다, 요리를 잘한다, 혹은 수학이 너무 재미있다. 마케팅 아이디어가 맨날 솟구친다. 자전거를 잘 타거나 만화를 잘 그리는 것도 좋다. 게임이나 정리정돈, 그 무엇이든 괜찮다.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택해도 좋다. 그럼 사람들은 꼭 묻는다. 이 중에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골라야 하지 않나요? 남들이 당신보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알고 남들과 비교부터 하고 시작하나? 남과 비교하면 시작도 절대 못한다. 남들보다 잘해서 코어 콘텐츠가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처음엔 다 어설프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5년 이상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 자체가 불필요한 자신만의 코어 콘텐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면 남과 다르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코어란 내가 택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키워온 나만의 핵심 역량을 말한다. 코어가 제대로 완성되는 시점이 되면 알아서 나라는 개인이 서서히 알려진다.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자신을 알리면 된다. 개인의 코어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조금씩 주목하게 되면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점차 생기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려면 오랜 시간 즐겁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의 시간에 효율이 오르려면 일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일치되어야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일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기가 아깝고 지루해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한다. 일의 고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커리어 개발도 해야 한다.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한다. 내가 처음 직업 세계에 발디딜 때부터 지금까지 익힌 디지털 업무 기술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 동영상 작업, 블로그 작업,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 관리, 홈페이지 제작, 앱 개발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때마다 즉시 그 기술을 배웠고 이제는 모든 플랫폼의 연관성과 시의성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한다. 장소 불문, 나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기본이고 자신을 어디에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우 유능하게 활동해야 한다. 셋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는 끊임없이 공부해왔다. 한 분야에서 코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코어가 재정비되고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매일 유지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코어 콘텐츠가 유지되고 더 탄탄해지려면 그 코어의 주변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특히 요즘처럼 유속이 빠른 시대에는 6개월 정도 정신 못 차리고 딴짓을 하면 금세 뒤처진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 강도가 훨씬 높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뿐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자신의 일에 투자해야 발전할 수 있다. 작은 돈일지라도 잘 관리해서 미래를 위한 일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하나의 작은 회사다. 투자하지 않은 회사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수입의 30% 정도는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나는 매일 영어 공부, 디지털 공부, 책 읽기, 과학 공부, 취미 개발을 꾸준히 한다. 남들은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괜찮다. 힘든 것과 바쁜 것은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그래도 바쁜 게 한가한 것보다는 낫고 힘든 게 슬픈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오랫동안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오며 체험했다. 그래도 참 좋은 것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결과가 내 몸과 커리어와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이다. 결과를 나눌 때마다 돈도 되고 커리어도 상승하니 얼마나 좋은가. 네 번째 리부트 공식.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세이프티.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두 가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일상의 기준이자 전제가 된다는 것. 그러나 막상 세이프티를 지켜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세이프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방역 시스템을 갖추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잠깐 비즈니스를 멈춰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어떤 비용을 치르고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얻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세이프티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법이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일종의 제약이자 의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이제 세이프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초반에 손해를 보더라도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 아마존을 비롯한 유통회사들은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 로봇 체인을 만들고 있다. 상품 표면이나 포장 상자에 바이러스가 며칠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고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아예 첫 단계인 생산부터 마지막 단계인 배달까지 사람 없이 로봇과 디지털로만 배송 체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로봇 제조업계에 따르면 불경기인 지금도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로봇에 대한 투자 비용은 아끼지 않는 것이다. 로봇이 내 집 앞에 소포를 놓고 가는 장면을 볼 날도 머지않았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속도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유통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세이프티 기술은 곳곳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된 곳이 바로 엘리베이터다. 그런데 최근에 손으로 누르지 않고 손의 체온을 감지해 터치리스 방식으로 버튼을 작동시키는 기술이 나왔다고 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는 이런 터치리스 버튼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게 틀림없다. 안면 인식 게이트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접촉과 감염을 최대한 줄여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기술들에 가속이 붙고 있는 게 확실하다.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붙을 필수 형용사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여행, 안전한 음식, 안전한 제품. 안전하지 않으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없다.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기술, 당신의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세이프티다. 기존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없던 항목, 그러나 우리가 생존을 위해 급히 추가한 항목, 세이프티는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을 압도하는 뉴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고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이프티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를 일찌감치 반영한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물 자재까지도 세균과 바이러스 서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중요해졌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2018년부터 동국제강이 항균 컬러 강판인 럭스틸 바이오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해외에서부터 구입하겠다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입은 경우다. 세이프티 감수성이 높은 제품이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통하는 시대가 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